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6-2단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 4가지 문법 요소를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체 높임은 문장의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은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간접 높임은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합니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깨서, 시 이외에도 주무시다, 드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객체 높임도 마찬가지로 뵙다, 들이다, 모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함으로써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상대 높임은 낮추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로 높임을 실현하고, 다만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작상이라는 게 나와요. 진행상과 완료상.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동작상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실현 방법도 파악해둬야겠죠. 그리고 시제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용사형 어미,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동사에 은을 붙이는 건데, 현재 시제에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는과 은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피동 표현을 볼게요. 우선 피동의 개념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능동문의 능동사가 피동문의 피동사로 바뀌어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는 거고,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으로 어지다, 뭐뭐개의 되다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교과서에서는 사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동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특히 사동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는데 이히리기가 중복이 되죠. 따라서 이히리기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피동사인 게 아니라 사동사일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을 볼게요. 인용 표현도 비교적 쉬운 내용인데, 인용 표현에서 출제되는 거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바꾸는 게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명사도 바꿔야 되는데, 대명사뿐만 아니라 시간 부사어도 적절히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영이는 어제 나에게 오늘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이 어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적절하게 종결어미나 대명사, 부사 등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